문화를 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교계 잔다르크 방은미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무교계 앵그리조, 무교계 날카로운 회초리, 무속 칼럼니스트 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 되게 요즘 많이 앓으시죠. 독감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자 우리의 문자? 라는 책을 쓰신 김점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이번에 그 책을 내셨죠? 네. 그 한자 우리의 문자라는 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한자가 어떻게 된 일이죠? 한자가 중국 문자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한자가 중국 문자로 이해를 네네. 해왔는데 사실 이제 그 한자를 원래 만든 사람들은 상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상나라. 네. 예, 그 사람들이 최초로 각골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각골이라는 건 거북이 거북이 배딱지나 소뼈 이런 네네. 곳에 이렇게 새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점을 치거나 네.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신의 뜻을 물어보고 네. 그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상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산동반도나 이쪽 그 동이족이 살던 곳에서 황하를 따라서 이렇게 중원 쪽으로, 네, 강을 따라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원 쪽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이족이 세운 상나라 사람들이 만든 각골문은 동이족의 어떤 종교, 민속, 네.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그 문화가 가장 오랫동안 보존된 곳이 한반도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네.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자가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의 어떤 민속 문화, 정신, 종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정말 센세이션하죠. 네, 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우리 김점식 선생님께서 이번에 출판하신 한자 우리의 문자라는 그 책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잡아주세요. 지금 시중에서 절찬리 지금 교양 도서로서는 베스트셀러 지금 대열에 막 들어가려는 아주 바람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우리 무당들이 또 우리 무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한자 공부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 한자 하면은 사실 저는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해도 안 되는 게 한자, 또 공부를 안 해도 안 되는 게 한자였는데, 한자면 되게 복잡한 글씨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거 외워야 되지? 막 그랬었던 되게 골치 아픈 과목이었어요. 근데 김 선생님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아주 저희와 관련 있는 한자들도 많고 또 설명이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네. 우리 방은미 특별히. 선생님께서 머리가 좋으셔서 그걸 쉽게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이 한자가 이제 우리 여태까지 교육 방식이 네. 이제 이렇게 단순한 기억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좌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왼손으로 이게 장인공이니까 왼손으로 뭐 이렇게 도구를 들고 있다. 또 네. 오른우는 뭐 오른손으로 밥을 먹지 않냐, 입구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억술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런 거기다가 또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암기식으로 가르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 우리가 네. 한자를 우리가 늘 어렵게 생각하는 게 네. 암기식으로 이렇게 예, 예. 글자 모양을 암기해야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그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의미를 풀이하면은 네. 한자가 음. 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한자를 파자에서 한자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자에도 굉장히 한자를 파자에서 설명해 주면 한자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네.
우리 김점식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자풀이의 비법과 또 네. 우리 무당과 우리 전통 문화에 관련되는 한자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가 아니고 절대 공부가 아니고 이건 정말로 공부라기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상식.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쪽과 관련된 한자가 무속 그 무자가 있죠. 무무자가. 네. 그 한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게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 상나라 시대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하면은 오. 무당 음. 이렇게 사제들 음.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네. 이제 단순한 암기나 이렇게 그런 아주 이렇게 약간 얇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당이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 시대에 무당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 무속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자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한자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겠죠. 중국의 문자다 뭐 하는데 무당들이 주술적인 의례, 종교적인 의례를 문자적으로 형상화한 게 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속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속의 세계를 이해해야만이 한자를 좀 올바르고 또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당이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장인공자에 사람을 양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뒤에 생긴 글자입니다. 뒤에는 이제 관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글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표준화됩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보면은 무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당 무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방울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한 모습. 네.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 고조선 우리 조성재 선생님 책에도 나옵니다만 팔주령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쌍주령 팔주령하고 정확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무당이 방울을 흔들면서 신을 부르는 왼속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무속이기 때문에 아까 전제로 했듯이 무당들이 만든 글자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 무자에서 십자가가 나왔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이 딱 모양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네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그 십자가에 거기 네. 28소의 형태를 저렇게 아, 모아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예. 약간 비틀면 만자 같기도 하고요. 예. 아래 문자. 어쨌든 문자 모양으로는 그럴 수 예, 있겠지만 예, 어쨌든 요거는 예, 이제 우리 그 예. 쌍주령이나 팔중은 팔주령. 그 안에 이제 방울이 네.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소리를 예. 흔들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좌라는 글자도 이 무당 그러니까 원래 글자 보면 이렇게 무당이 쓰던 방울을 형상화한 게 무당 무자랍니까? 예. 그리고 여기 사람이는 지금은 사람이처럼 생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방울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지금 뒤에 오면서 각골문에서 이제 이게 소전체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네. 바뀌었습니다. 그건 소전체. 예, 전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사제들이 쓰다가 사제들이 쓸 때는 일반 민중들은 몰라도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관료들이 이걸 써야 됩니다. 뒤에 한나라 나 때 그렇죠. 이때 예. 오면은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규정에 맞게 예. 규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반듯반듯해지죠. 그러면서 많이 자형이 바뀌었는데 한 100여 년 전에 1899년에 이제 각골문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중국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자들이 예. 원래 그 오리지널한 문자들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정확히 기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그런 그때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더 네. 어떤 원형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그 저희가 알고 있던 문자가 저런 변천사가 있고 지금의 그 설명을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갑자기 한자가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한자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우리가 우리 무당들하고 관련되는 글자로서 이제 무당 무자하고 그다음에 박수격자 있잖아요. 박수격자. 네. 예. 그다음에 거짓 무자. 예. 그러니까 무당은 본래 여자를
얘기했고 샤머니즘 시대에는 사실 여성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남녀 평등 예. 내지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무당들은 또 여자가 이 감성적으로 어떤 신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 이런 게 감성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이런 사제 역할을 많이 했고 예. 그때 이제 같이 하는 무당 남자 무당을 이제 우리가 박수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옆에 볼견자를 이렇게 같이 써서 네. 박수 무당 격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러면 저거는 여자 무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인가요? 아니. 보조 옆에서 역할을 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 보조 아, 역할을. 보조. 네. 근데 이제 이 볼견이라는 것도 사실 쉬운 문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견 이게 이렇게 사람 눈에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 분들을 보면 이 사제들 보면 피카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네. 굉장히 추상적으로 눈만 놓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빛광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이 불타는 모습이 있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을 다스리는 하얀의 신, 이 빛광자 같은 게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네. 거죠. 근데 이 눈이라는 게 이제 우리 박미미 선생님이랑 무당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본다나라는 거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눈을 통해서 네. 그 우리가 어떤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눈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내뿜고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거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과 교감을 하는 네. 그런 볼견인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박수무당 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남자 무당을 얘기할 때 축이란 말도 쓰십니다. 그렇죠. 축. 예. 네. 축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맏형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맏형도 우리가 이걸 여태까지 입구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입구로. 그리고 밥을 먹고 뭐 말을 하는 정도인데 네. 근데 사실 종교 무속에서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예.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기도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유물에서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가야 한번 그 네. 가야문화 고령 합천 이쪽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신주단지라고 하는 그릇들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받침이 있고 이게 이렇게 높은 받침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릇이 있거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도 원래는 밥 먹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샤머니즘 세계로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도를 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뭐 기도문을 담기도 하고 뭐 핵곡식을 담기도 하고 하는 이게 어떤 우리 민중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이었죠. 네. 그래서 이 맏형자라는 게 이렇게 신주단지를 이렇게 들고 신주단지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맏형이라는 게 이제 제사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장자가 네. 이제 제사를 담당하면서 맏형이 됐지만 어쨌든 형은 이렇게 신주단지를 머리에 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랍니다. 그게 이렇게 이게 볼시자라고 하는데 이게 제탁입니다. 제사 지내는 탁자. 네.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빌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격이 쓰이기 전에 축이 원래는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이건 조성재 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축 결혼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그거 예, 맞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기 이제 축자는 빈다는 지금 우리가 빈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이게 남자 무당을 남자 가리키기도 무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좌라는 것은 쌍주령 방울을 왼손에 들고 오른쪽에는 신주단지를 들고 신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남녀가 역할을 분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당이 왼쪽에서 방울을 들고 무축 그러니까 남자 무당이 오른쪽에서 신주단지를 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 지금 보면은 여무들이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남자들은 보조를. 그 재물을 차리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지금도 돼 있거든요. 분업이 예. 그러니까 주로 지금도 종갓집에서 남자들이 다 차리듯이 그 당시에도 남자들은
보조자 역할이었지 음. 샤머니즘 중심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또 나타나는 거죠. 예.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 무교계는 여성이 더 우위합니다. 수적으로 샤머니즘은 여성이 우위합니다. 아주 좋은 세상. 샤머니즘은 이제 여성이 중심이 된 네. 젠더. 신앙인데 네. 또 유목 사회, 몽골이나 또 브리아트 그쪽으로 유목 사회로 가면은 남성도 많아요. 아. 그거는 유목 사회 쪽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흑샤만과 백샤만으로 나누니까 네. 백샤만들은 여성들이 좀 주로 많이 하고 네. 흑샤만은 남성들이 많이 맡고 하는데 흑샤만들이 더 많죠. 질문 잠깐 있는데요. 네. 흑샤만, 백샤만은 어떻게 다 갈라지는 건가요? 그게 들어온 신격에 따라서 틀리고 네. 하는 역할에 따라 틀리죠. 나쁘고 우리 좋은 거. 나쁘고 좋은 것보다 우리 황해도곳의 소신과 육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음. 시베리아 샤만들의 백샤만은 네. 기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을 네.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찌르는. 흑샤만들은 전쟁할 때 아. 또 오. 악기를 물리치고 네. 또 병을 병굿을 하고 네. 이런 의무를 역할이 딱 분담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샤만, 백샤만도 이제 한자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들이 이제 좀 사회로부터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흑주술, 뭐 살을 날린다든가 이렇게 네. 부정적인 것을 하는데 사실 그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샤머니즘 시대에 네. 전쟁을 무당들이 나갔습니다. 제일 앞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 각골문 기록을 보면 무당이 3,000명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적을 그러니까 그때는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당 3,000명이 제일 앞에 서서 적을 제압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네. 그게 일반적인 전쟁의 스타일이었으니까 전쟁도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시대에는 여성의 권리가 낮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저주라는 게 원래 적에 대해서 저주를 거는 겁니다. 적이 적군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네. 이렇게 요새 말로 시체 말로 하면 얼어붙도록 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은 무당을 제일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일 무서워하고 무당을 두려운 존재. 그런 글자가 이제 이렇게 우리 멸자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멸망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니 멸시하다. 멸시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눈이 있고 네. 여기 뭐 눈 위에 이렇게 문신으로 이렇게 저기 문신을 하고 장식으로 그런 무당들 이렇게 이게 창이거든요. 참. 예. 이렇게 창으로 베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라는 것도 실제로는 그 공동체는 원래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샤머니즘 시대가 끝나고 중국에 이제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되면서는 샤먼들이 이제 일종의 쫓겨납니다. 왜 왜냐? 추방당하죠? 합리주의 시대가 됐으니까 주나라가 이 왕 아까 조 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목축족들이 네. 정권을 잡으면 목축들은 샤머니즘이 좀 농경문화하고 다르고 다르죠. 어쨌든 주나라는 샤머니즘을 폐기합니다. 네. 그래서 술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하면서 이제 샤먼들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산천에도 다 제사를 지냈는데 네. 이제는 조상 제사로만 제한이 됩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샤먼들이 할 일이 이제 제한되니까 이제 샤먼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물을 주로 하던 이제 가물을 이렇게 재능으로 가지던 분들은 이제 뭐 유곽으로 빠진다거나 혹은 이렇게 흑주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분이 하락하면서 이런 무당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흑주술 비방 네. 우리 지금 현재 한국 무당은 비방 중국에서 중국이나 묘족들은 고수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데 항상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새 시대로 가자, 그렇죠. 문명의 시대로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샤만들은 그냥 밀리는. 늘 이거는 네. 타파해야 될 악습이다. 이건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늘 가니까 늘 정권이 있군요. 바뀔 때마다 네. 그 이제 샤만들이 가지는 기본 구도가 왕들하고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탄압을 해도 우리가 집을 한번 옮기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럼요. 농사 짓는 땅을 다 버리고 갈 수가 없어. 그럼요.
그 뺏어도 더 많이 지어서 조금 뺏기고 먹고 살아야지 하지만 유목민들은 뺏으면 다른 데로 가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목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목 쪽에서는 샤만들이 역할이 많은데 여기 농경사회는 왕들이 그냥 독재를 해도 독재하기 딱 좋은 착취하기 딱 좋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샤만들이 왕들이 샤만들을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하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거네요. 그래서 샤먼이. 뭐 아까 그죠? 우리 왕권이. 김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쟁에서 가장 먼저 그 샤만들을 네. 죽인다고. 로마가 켈트족 들어갔을 때 네. 제일 먼저 드로이드를 다 죽였어요. 아, 드로이드를 다 죽인 이유는 드로이드를 죽이면 일반 국민들이 힘을 못 써. 우리는 끝났고 끝났구나. 하늘로 통신하는 네. 사람들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뭘 의지를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네. 누구 이야기 듣고 전쟁하고 누구를 믿고 우리 살아가야 되냐 절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한테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다음에 우리 저 무당들하고 우리 무소와 관련되는 좋은 한자심을 좀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글자가 좌와 우인데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방울을 들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신주단지를 들고서 신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가 합쳐지면 이 위에 있는 것도 손입니다. 위에 있는 것도. 다음에 여기 쌍주령과 신주단지를 쓰고 또 아래 마디촌도 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찾을 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된다. 이게 굉장한 쌍주령이 무구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숨길 은자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숨겨놓은 무구를 이것도 손 모양이거든요. 이게 손톱조라는 글자인데 손 모양이고 여기 방울이 있고 또 이 아래도 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구를 찾는 모습이 숨길 은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좌부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는 금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래 각골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줄로 되어 있고 그 신성한 장소에서 무구를 숨겨놓은 걸 찾는 모습. 다음에 이제 마음 심자가 나중에 붙습니다만 이게 숨길 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구 찾기. 그러니까 저거 무구 찾기는 마음 속에서 무구를 찾으라는 이야기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 마음속에 신이 있으니까 신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들. 지금 아까 무자 옆에 말씀 문자가 저 무구할 무자로 되어 있던데 거기도 그것도 참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기만하다, 속이다. 우리가 이제 그 법률용어로 무고죄 뭐 이런 말 있으니까 거짓으로 뭘 만들어내서 고소하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 무당 무자가 들어간 거는 이제 무당이 이제 그렇게 어떤 신분이 격화되면서 이제 타락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 돈벌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삿된 일을 하는 무당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저주를 내리거나 혹은 거짓으로 일종의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그 나쁜 의사들은 몸에 조금 있다, 암이야. 수술해. 그렇죠. 수술해. 그러면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무당도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기도로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큰 구술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거짓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또 무당이 헛공수를 내리면 그것도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헛소리를 하면.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한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데. 아니,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나는 학교 제도가 안 맞는다. 이렇게. 좋게 보면 그렇고. 원래 천재들이 약간 그 천재 아닙니다. 틀에 박히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말들이 한자 말들이 거의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걸 한글로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전에서 한자도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한자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그렇게 했고 다음에 한자를 없이는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김점식 선생님은 전북 고창 출신이시고 아까 이제 고등학교를 간두셨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간두시고 검정고시에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천재 그냥, 맞으시잖아요. 예. 천재 맞으시네. 천재 맞죠? 그렇죠. 천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봐서 고대 가시면 천재 맞죠. 하늘이 천재 내린 인재가 있고 네. 천재 재앙이 네. 있어요. 그 너무 겸손하시다가 너무 지하까지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 무당들이 늘 이제 강신을 하잖아요. 강신분들이. 네. 그래서 강신과 관련되는 한자 쓰면 네, 그 많습니다. 강신과 네. 관련된 거는 이를테면 네. 우리가 신을 부르는 걸 네. 초신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불을 초자입니다. 네. 네. 초대하다 우리가 이럴 네. 때 쓰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입구라는 거는 네. 신주단지이고 네.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그 네. 기도에 응해서 음. 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이거는 지금 칼도자처럼 돼 있지만 원래 글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 사람, 형상으로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나 이런 신주단지 위에 기도를 해서 신이 내려오는 모습이 이 글자입니다. 이게 소입니다. 불을 소. 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거기다 이제 이게 손을 뜻하는데 음. 이 제방병까지 합쳐서 불초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빌어서 비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신두잔디 앞에서 네. 빌어서 네. 신이 이렇게 네. 강림하는 네. 그 모습이네요. 예, 예. 열심히 빌어야 된다, 여러분. 아니 그리고 또 이제 한자를 봐도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한자에 딱 강신할 때 강자 예, 있어요. 그렇죠, 강신할 때 강자. 예. 이렇게 씁니다. 이게 예, 예. 좌부방은 금줄을 나타내거든요. 네. 그 신성한 제장이나 어떤 굿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신이 내려오는 모습을 네. 두 다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게 내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신 자체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그래 이제 보통 이게 만약에 샤머니즘을 모른다면 이걸 이런 걸 뭐 원래 허신 이 한자를 처음 해석하신 분이 허신인데 예. 산이 옆으로 누웠다고 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산을 예. 신도 산을 옆으로 누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예, 제가 볼 때는 금줄이거나 하여간에 네. 신이 내려오는 사다리 정도로 예, 봐도 됩니다. 예, 예. 깃발 그런데 모양. 이것에 그 뭐 사다리 타고 내려온다 그냥 보통 사람이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샤머니즘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 그냥 보통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사제들이 만들고 무당들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는 게 선생님, 옳습니다. 저거는 왜 발이 되는 거예요? 발. 이 부분요. 네. 둘 다 그러니까 옛날 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아, 발을. 예, 옛날에 글자가 지금 발족자 그러니까 발족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썼습니다. 발을 다 그렸어요. 아, 네. 그런다가 이 발 뒤꿈치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한자는 세 개로 표현합니다. 모든 거를 많은 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발가락 이렇게 뭐 새끼 발가락 뭐 중지 정도 하고 이렇게 검지 발가락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게 발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님 발이 내려오는 곳, 예, 발을 통해서 소도에 신성한 곳, 네. 제사 지낸 소도에 신령님 발이 내려오는 곳이 그냥 강신할 강자. 예, 강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 각자란 글자도 있습니다. 각자. 예, 예. 이것도 신주단지 위에 음. 기도한 신주단지에 신이 내려오는 아, 모습입니다. 신이 내려오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각적 이게 이제 신이 한 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각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각자는 언제 어느 때 쓰는 우리 각각이 각각. 예. 아, 신이 여럿이 내려오는 글자도 개개. 있습니다. 각각. 한 사람 아. 각각 이야기. 신이 여럿이 내려온 글자도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개자, 개자. 아. 개근상할 때. 아. 네, 네.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신주단지 위에 음. 이렇게 신이 내려오는 모습이 그럼 그 표현돼 있었던 건데 여러 빗자 두 개가 그러면
발 모양이었다냐? 아니 요거는 그 몸 전체를 표현하고 몸 있습니다. 전체를? 예. 그 저 위에 지금 개자에 예. 그 위에 빗자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백자요. 아니, 아니. 그 위에 거. 이거. 예, 두 예. 개. 예. 그거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는? 신 그 자체 신의 몸체 신의 자체를 몸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을 쏘자에서도 이렇게 요런 신이 이렇게 신주단지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신기하네. 신은 나뭇가지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속에서. 예. 그런 글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 여기 신이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발로 표현하거든요. 예. 네. 그런 글자가 이제 봉. 이렇게 하면 맞이할 봉자가 됩니다. 상봉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죠. 나뭇가지 음. 그 신장대라고 그러네. 신장. 네. 네, 거기에서 그렇게 떨 신이 내려오는 모습. 신목. 아니 그러니까 한자는 정말로 우리 무당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드는 문자가 맞다. 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무당들은 정말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옛날에 처음 시작했던 우리 무당들이 이런 한자도 다 문자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렇죠. 지금 위대한 순시라고 빗대져가지고 괜히 욕만 먹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요? 아니 한자가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지금 김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저도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재밌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다. 예, 내시고. 많이 부족합니다만 하여간에 다음에 그 어떻게 저희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했겠지만 한자가 우리의 문자라는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스토리잖아요. 네, 그죠? 예, 보기에 따라서는 네, 그렇죠. 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근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뭔가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학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몇몇 지금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네. 옛날에 소통을 했습니다. 같이 네. 공부도 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예. 지금 제도권의 그 학자들도 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한자도 우리 문자라고 인정을 할 거고 아.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 우리 문자다 이런 책들이 네. 우리 김점수 선생님 처음 낸 게 아니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는 아. 사실 예. 논의가 끝난 그렇지.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그 정리가 지금 예, 다 된 한자는 문자고. 우리가 만들었다,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건 벌써 어느 중국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괜찮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네. 그거는 지금 뭐 네가 만들었니 우리가 만들었니 그럴 필요 없고 음. 한자는 우리 아까 이야기 샤만들이 샤만. 처음 만들었지만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민족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또 한자를 글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예요. 이후에 예. 이후에. 숫자가 한자의 글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자는 우리 글이라는 것을 널리 아시고 또 샤만들이 처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무당들은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서 지금 아까 무당 무자만 했지만 남자인 예. 축 얘기를 좀 더 예,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그렇게 예. 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맏형자가 음. 남자 무당인데 네. 신주단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또 신이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희미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덟 팔자로. 예. 이게 깃불인데 예. 본래 뜻이 여기다 이 다롤자 다롤. 이게 이 신체를 나타내고 예. 육다로 이게 벗을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서 예. 탈원한다고 그러죠. 예. 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터시 상태. 네. 그래서 여기다 마음심자를 붙이면 깃불열이 되고 이제 신이 음. 내려와서 깃불열. 음. 그래서 이게 글자들을 다 이게 벗어날 탈, 그러니까 자신이 무당이 그 엑스타시 상태에서 자신을 이제 비우고 그렇죠. 네. 예. 신을 맞아들이는 그렇죠. 그 벗어난다는 말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벗을 탈이. 탈원 아니 그런 얘기가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없을 문자 해석을 잘 못 해왔어요. 이게 무당이 춤추는 모습이라는 거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왜 없을 무냐? 예, 그렇지. 이게 예. 무아지경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네. 춤 엑스타시 상태에서 무아지경 그때 없을 무가 돼요. 가꿀 문자에 없을 문자. 네, 원형은 어떤 글자였어요? 네 없을 문자는 본래 이렇게 여사제가 무당이 이렇게 양손에 양솜에 이렇게 주술 장식이 달린 예. 네.
이 옷가 주술 장식을 들고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아, 예, 예. 그래서 이 없을무자가 예. 본래 글자가 춤출 무자입니다. 네, 본래 춤출- 춤추다는 뜻인데 그 춤추다는 뜻은 아까 나왔지만 네, 양발입니다. 양발. 아까 우리 네, 저 때 네, 보셨죠. 네, 내릴 네, 강자에서 네, 강신할 때 이게 어그러질 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글자를 양발을 덧붙여서 춤출 무자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 뜻은 본래 모양은 없을 무자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무당이 음. 춤을 추면서 자기는 없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엑스타시의 상태에 네, 오는 자기는 모습이죠. 없어지고. 없을 그렇죠. 무자는 무아지경이 본래의 네. 정확한 뜻이죠. 그러니까 없을 무자는 무당이 산천에 기도를 하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없을- 자기를 비우고 예. 무아지경의 상태 모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 그 우리 무당들이 접신을 많이 하잖아요. 접신. 네, 네, 네. 접신과 관련된 또 재밌는 한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접신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빙이라고 예, 할 수 빙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예. 빙이라고 할 때 이 의자가 음. 사람 인변에 오디자가 들어갑니다. 예, 예, 네, 네. 예. 그래서 옷은 이렇게 그 상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모습이거든요. 아, 오디자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옷이란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자는 사제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옷은 예. 실용적인 옷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는 영혼을 담는 옷입니다. 사제들한테, 네, 네. 무당들한테. 그러니까 그럼 신들이 내려오면은 어디로 임하느냐? 옷 속으로 옷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신복 입으면 네. 신령님들. 그러니까 그 구슬할 때 보면은 장군복을 네. 입고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장군을 구슬하면 모시고, 예. 장군 예. 신이 예. 들어오고 그렇죠. 신명에 따라 분석이 네, 다 다르죠. 동자복을 입고 네. 이제 하면 동자신이 들어오고 음. 그래서 음. 그에 맞는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은 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초원제 할 때도 장례식 때 그때도 이렇게 옷을 흔들어서 영혼을 그렇죠. 예, 그렇죠. 부르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옷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입는 실용적인 옷이 아니고 어떤 굿에서 쓰이는 옷 혹은 의례에서 쓰이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이 지금 들어온 모습이 의지할 의자입니다. 빙의할 때 쓰는 의지하다. 예, 신 옷에 그러네요. 이렇게 네.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접신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이런 얘기를 쉽게 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집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 모양이. 예. 그럼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당을 예. 얘기하는 거죠. 네. 의례를 지내는 네. 곳.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샤머니즘이나 무속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게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실용적인 걸 표현한 게 아니고 그런 굿이나 의례에서 다 모든 게 예. 발생되었다. 걸 표현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신을 했으니까 네. 그다음 접신을 했고 그다음에 신을 접선했으면 즐겁게 놀려야 되잖아. 즐겁게 놀리는 오신에 대해서 네. 예. 예. 그 오신 자체의 오가 예. 네. 딱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오자를 지금 이렇게 계집여자에다가 네. 이게 지금 우리는 오나라 오자라고 합니다만 예, 예. 네. 계집녀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계집녀도 여자를 얘기하는 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계집녀입니다. 예. 그럼 이 글자가 뭐겠습니까? 무당이죠. 무당입니다. 사- 기도하는 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샤만들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샤먼의 어떤 그 세계를 모르고서는 이 한자를 제대로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신주따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고개를 들고서 이렇게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이게 신주따 앉으면 전에 조성재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또 이렇게 들고 신을 예. 즐겁게 하는 예. 모습, 예. 춤을 추는 네. 모습입니다. 예. 그게 즐거울 오자였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신을 이게 즐겁게 한다. 그 자체가 이렇게 신주단지를 들고 기도음을 들고서 음. 그 어떤 광적인 화려한 춤을 추는 모습 그거 자체가
즐기로였습니다. 그게 나라 이름으로 그냥 쓰이니까 우리 오나라라고 이제 옛날에 그 나라 이름을 쓰니까 계집여자를 써서 네. 즐기로 오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즐겁게 하는 옷자다. 춤. 예, 예, 예. 예. 선생님 혹시 제 이름에 가운데 은자가 은나라 은자인데 그 은나라 은자예요? 네, 은은 은나라 은자입니다. 어. 그리고 뒤에는 좀 안 어울리지만 아름다운 미자인데요. 그 은나라 은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씁니까? 네, 네, 네. 은나라 은자를 쓰는 잘 안 쓰죠. 네, 은의 은자 쉽게 안 뭐 이거 봤습니다. 쓰죠. 할아버지가 이게 지금 정확히 이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N 쪽에 있는 거는 네. 몸신자가 우리가 몸신자라고 있거든요. 네, 몸신자라고 있는데 이게 임신한 배가 이렇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손으로 좀 배를 받치고 있고 여기 아이가 있는 모습이 이게 몸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을 가득한 그러니까 그 만삭의 몸. 네. 그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은자입니다. 근데 그 임신부를 이거는 칠수자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네. 이렇게 또우자가 손인데 네. 이렇게 이런 어떤 도구로 임신부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게 은나라를 얘기합니다. 은나라. 네, 은나라 근데 맞아요. 은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까 얘기한 상나라입니다. 동이족의 나라. 그렇죠. 네. 예. 그 상나라를 이렇게 비하해서 부른 게 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은 상나라라고 불렀는데 네. 그걸 멸망시킨 주나라가 이걸 은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멸칭입니다. 멸칭. 저희 금은동 할 때도 이거 은자 쓰죠. 아니, 아니에요? 엄청 그 은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뽀로났습니다. 혹시 은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은나라 은나라 은자를 은자 쓰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지금도 아마 제가 조 선생님 책을 보니까 이 때려서 그 악령을 쫓아낸다거나 삿된 기운을 쫓아내는 행위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때릴 때가 한자에도 무지 많습니다. 이 때려서 음. 예를 들어서 그 저한테 저주를 건 동물을 통해서 저한테 저주를 걸었다. 그거를 이제 동물을 때려서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거든. 오히려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이게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 핵자가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돼지 핵자라는 건데 네. 이걸 때리는 모습이 원래 핵자였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 이게 힘력자를 쓰는데 이게 때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주를 건 짐승을 통해서 저주를 건 동물을 때려서 네. 그거를 푸는 방법이 핵자였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도 사실 이제 뭐 무속이다, 샤머니즘에서 비난을 하는데 탄핵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무속입니다. 무속적인. 네. 그러니까 탄이란 말도 이게 활궁자를 쓰는데 네. 저도 굿할 때 봤습니다만 그 무당들이 활을 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화살 없는. 예, 예. 활. 네. 원래 화살이 촉이 있었어요. 없는. 네, 원래는 있었겠죠. 네. 근데 그 화살을 쏘는 게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소리만으로도. 나쁜 그렇죠. 예. 탄이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삿된 화살을 활 없는 화살도 없이 활 그 소리만으로도 이제 나쁜 기운을 몰아낼 수 있다 해서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탄도 그렇고 핵도 나한테 이렇게 어떤 주술이 걸린 동물을 때려서 그 주술을 푸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게 원래 탄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법률 용어로 쓰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우리 사극에 나오는 매우 철학하는 것도 결국은 때려서 진실을 밝혀낸다 그런 그럴 수 의미거든요. 예. 매라는 게 하늘의 별자리 이름이거든요. 칠성별, 칠성 꼬리별 밑에 바로 매별이 있는데 아침에 밤이 새벽이 되면은 칠성의 마지막 별 일곱 번째 별이 매를 두드려서 여명을 밝게 한다. 그래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철학하는 것은 바로 이 별을 치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때리는 걸로 네. 우리가 사용하지만 본래는 천문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니까 요 은자는 해석을 네.
나 방상미로 바꿔야 되나 봐. 아니 나 그러니까 이게 방은미 말고. 예를 들어서 나 기분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네. 어떤 많은 이 돌아다니는 영들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영들이 그 아이를 노립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려고. 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문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게 이게 바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올해 우리가 얘기하면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네, 하는 네. 그 얼굴에 문신을 해서 네. 그래서 이게 나을산자를 보면 원래 이렇게 그럴 문양에는 문신인데 이마에 이렇게 문신을 한 모습이 나을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인디안들이 전쟁할 때 네, 여기 얼굴에 이렇게 막 네, 칠하지. 칠하죠. 예.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런 어떤 악령을 쫓아내는 의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아, 이제 그렇죠. 그거를 네. 좋게 그렇죠. 해석하면 돼요. 네. 임신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자다. 이렇게 네. 풀이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임신 수정을 할 때부터 나이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명체이기 예, 때문에 예. 이때 어떤 임신한 어떤 여자가 아이를 보호하기. 삿된 기운으로부터 그 네. 없도록 어떤 몰아내는 의뢰일 수도 예.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은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대에는 이 발음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네. 이하고 이하고. 동의조개 할 때 이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은과 이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접신을 하고 강신을 하고 접신을 하고 또 신을 이렇게 즐겁게 놀리고 네. 뭐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 구슬할 때 정신, 오신, 송신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신을 이제 저렇게 돌렸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시라 해야 돼. 송신. 예. 송신에 관련되는 재밌는 한자 또 좀 풀이해 주시죠. 네, 우리가 송신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보낼 송자가 됩니다. 보낼 그렇죠. 송. 예, 예. 이거는 신신인데 예. 그래서 이 송자의 요 부분을 보면은 양손으로 여기가 양손이고 아. 뭔가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 송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가 우리가 다른 글자로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비슷해. 이 송자가 들어간 글자 예, 중에 예. 이게 지금은 나짐자라고 이걸 전부 합쳐서 예. 그 황제들이 자신을 칭할 때 짐은 짐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 짐. 근데 이게 달월자처럼 생겼지만 이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글자 모양으로 돼 이렇게 그 글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릇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아,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음식을 바치고 음. 신을 어떤 이렇게 받들어서 보내는 모습으로 아. 됩니다. 이 글자는 있던 이렇게 걸 이렇게 쏘는 의미도 되겠네요. 옆으로 일단 이렇게. 변천을 많이 해서 요거는 이제 한 글자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에 또 이 그릇의 모습은 배의 모습도 됩니다. 배의 그렇죠, 모습. 배의 이게 모습이네요. 예. 이 배주자는 이렇게 쓰는데 배도 사실 그릇이거든요. 예. 큰 그릇이죠. 큰 그릇,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등굿 같은 거 할 때 음. 이렇게 배를 띄워서 예. 보내는데 예. 마지막으로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자가 이렇게 우리 그 샤머니즘 또 이제 무당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은 정보를 아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기 앞으로 선생님은 또 어떤 이제 책을 또 출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이 한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계속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또 저는 이제 그 우리 무속과 샤머니즘이 우리 문화의 뿌리이고 자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패션에도 그 무당이 입는 여러 그렇죠. 옷들, 예, 그렇죠. 예. 영국도 그 무당이 공수를 받아 신의 말씀을 듣고 그 공수를 내리면서 하는 놀이들, 춤, 가무 사실 우리 문화가 굿을 넘어서는 게 없습니다. 뿌리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자를 공유하는 것이 곧 네. 우리 문화의 어떤 뿌리를 알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무당이 알아야 할 300자 한자 300자 아, 이런 좋네요. 식으로 좋아요. 예, 예. 네.
네, 좀 이제 좋습니다. 쉽게 하고 네, 좀 더 네. 이제 네.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네, 해서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으신 네. 생각이고요. 같이 지금 한번 우리 시간 조금 그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네. 이야기를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모시는 걸 하고 우리가 한자가 우리 샤만들 무당들이 사제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가면은 그 샤만들이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네, 얼마 네. 작년에 베트남 갔을 때도 베트남 샤만이 구슬하는데 제문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베트남이 한자권에 썼는데 지금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베트남 학자들도 한자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어. 무당들이 한자 읽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무당들이 그 제문을 내하고 같이 읽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날 쳐다보는 거야. 이 어떻게? 어려운 걸 샤만도 아닌데 이 어려운 글자를 다 읽는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본래 샤만들이 모든 문명의 시작이었고 우리 또 글자 문자의 시작이었고 모든 생활에 지혜를 제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 긍지를 가지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게 좀 똑바로 좀 해봅시다 우리. 예. 네, 오늘은 그 한자 우리의 문자라는 책을 쓰신 김점식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팟캐스트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무당이니까 신을 모셨으니까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약간 구시대적 발상에선 좀 벗어나야 저희도 또 잃었던 지위나 잃었던 자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책은 두껍지만 여러분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또 읽어보시고 또 좋은 내용들이니까 또 뭐 그냥 잡지를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다음 그 나무당 팟캐스트 저희 다음 방송에 조금 더 유익하고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조성재 선생님 그리고 김점식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김재 선생님 뭐 우리 무당들한테 하시고 네, 싶은 네. 이야기 한마디 하시죠. 무당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신의 소리, 네. 자연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무당들이 지위가 약화되면서 어떤 여러 곤란을 겪고 그러면서 지금 그 추락했죠. 네, 네, 위치가 지위가 추락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성재 선생님 항상 얘기하듯이 어떤 공부를 하고 교양을 갖춘다면은 그렇죠. 다른 종교의 사제에 절대 뒤지지 않는 위치와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성재 선생님 항상 말씀하듯이 공부하고 또 교양을 갖추는 일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당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시고 공부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멘트. 네. 그 저희가 일단 또 공부하는 방송도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 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제 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사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고 저희가 갖는 겁니다. 제자들한테는 어떤 이제 신의 그런 이제 그 제의나 내지는 이제 뭐 무업에 대한 거 관련된 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1세기 현대사를 살면서 좀 더 깨어있는 만신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스승님들이 이끌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 공부도 그 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